안세영의 최대 라이벌 중국의 천위페이가 안세영과 함께 복식팀을 이룬다면 세계 최강의 콤비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의 충돌로 인해 정말로 안세영이 대표팀에서 설 자리를 잃고 중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루머 때문인데요. 파리 올림픽의 영광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용기 있는 폭로로 시작된 이 사태는 이제 한국 스포츠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전부 까발리며 한국 스포츠계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올림픽 직후 배드민턴 협회의 불합리한 정책들을 지적했는데요. 개인 스폰서 금지, 연봉 상한제로 인해 선수들의 경제적 자유가 박탈되어 왔고 개인 선수 자격 제한 등 선수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조항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불만이 아닌 오랫동안 쌓여온 배드민턴 협회 내부의 악습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발언은 그동안 국내 스포츠 기관들의 질려버린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그리고 곧 이어 이 사건은 한국 스포츠 협회들에 대한 개혁 요구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와 일부 선배 선수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한국 배드민턴계의 레전드 선수인 방수연의 발언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세영 선수를 겨냥해 협회가 전례 없는 특별 대우를 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수연 선수는 안세영에게 개인 트레이너를 허용한 것은 협회의 특별한 배려라며 모든 선수가 그런 환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오히려 협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방수연 선수 본인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방수연 선수는 최근까지 미국에서 은퇴 생활을 하다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설위원으로 활약했다는 점에서 그가 현재 한국 배드민턴계의 실상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심가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는데요. 장민환 차관의 주도하에 조사단이 구성되었고 이는 협회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체부는 축협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제 그 시선을 배드민턴 협회 쪽으로 돌린 건데 이는 협회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질에 겁을 먹었는지 배드민턴 협회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내년부터 연봉 상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선수들에게 억대 연봉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치였죠. 또한 올해 안에 선수 계약 관리 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오히려 협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는 장문의 반박문을 보내며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고 심지어 안세영 선수가 돈에 환장한 선수라는 프레임을 짜기도 하였죠. 그녀를 마치 스타병에 걸린 사람인 것 마냥 이 폭로의 모든 목적이 마치 금전적 이익 때문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꼬리를 내렸고 결국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개인만이 아닌 배드민턴계 전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리고 배협을 두둔했던 대한체육회도 이번 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이 회장은 올림픽 결산 기자회견에서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앞장섰는데 자괴감이 들었다며 마치 선수들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더욱이 10대, 30대 대기업 중 단 100만 원도 후원한 곳이 없다며 기업들의 후원 부족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즉각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죠. 실제로 경기를 뛰고 메달을 따낸 것은 선수들인데 마치 체육회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체육회를 후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아성찰이 부족해 보입니다. 사실 유망한 종목들은 이미 대기업들이 직접 후원하고 있습니다. 양궁은 현대차그룹이, 사격은 하나금융그룹이 키우고 있으며 이 종목들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수들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대한체육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9년 체육계 성추문 사태 이후 문체부가 대한올림픽위원회, 즉 KOC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려 했지만 체육회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 준비 현황 관련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의 기능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지방체육회와 종목 단체에 직접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그동안 대한체육회를 통해 이루어지던 예산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의 모순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자율성을 외치지만 정작 산하 회원 종목 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에는 반대하는 듯하다. 진정한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예산 직접 교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대한체육회 이 회장의 사면임 시도를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죠.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장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정관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이 회장의 사면임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승인할 수가 없다며 불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 회장 체제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불만도 직접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체육회가 이 회장 체제로 8년 동안 마음대로 해왔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제 역할을 하지 않을 거면 1년에 4,600억 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었고 체육회는 계속해서 문체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부터 매년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문체부가 마음만 먹으면 대한체육회를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가진 예산의 규모가 오히려 그들의 방패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세영 선수의 폭로는 문체부에게 체육계 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 되었죠. 문체부 장관은 체육 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는 적기라고 강조하며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대한체육회 공중분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이런 압박 수사 속에서도 대한체육회 이 회장은 안세영과 배협의 갈등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단단히 못을 박았는데요. 결국 안세영과 배협이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배드민턴 선수를 국가대표팀에서 내쫓아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중국이 접근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탁구와 역도에 이어 이제 배드민턴의 여제까지 중국이 가로채우겠다는 속셈인데요. 중국은 이번 파리 올림픽 미국과 금메달은 40개로 동률이었으나 은메달의 차이로 인해 결국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로 올림픽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금메달을 단 1개만 더 땄어도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었다며 울분을 터뜨렸죠. 특히나 배드민턴 단식 결승전, 중국의 허빙자오가 한국의 안세영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것에 한이 맺힌 듯이 보였는데요. 중국은 다음 LA 올림픽만큼은 다시 1위를 재탈환해오겠다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홈그라운드 인점을 고려하여 엘리트 스포츠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 앞으로 4년 동안 기존 예산액 2배를 뛰어넘는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죠. 심지어 중국인으로도 안 되면 해외에서라도 선수들을 쓸어오겠다고 합니다. 이에 최근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의 갈등은 이들에게 있어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세계 랭킹 1, 2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에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따낸 상금으로 수입을 올려야만 했죠. 하지만 배협과 대한체육회는 여전히 안세영 선수에게 개인 스폰서가 붙는 것을 부러워한다는 입장입니다. 세계 랭킹 10위권의 인도 선수가 이미 100억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는데 최고의 배드민턴 스타인 안세영이 그 10분의 1밖에 벌지 못한다는 것은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공정한 처사라고 느껴질 만도 합니다. 이에 중국은 안세영 선수에게 황사머니를 앞세워 중국 대표팀으로 귀화한다면 백지수표를 써주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에서 받는 최소 10배 이상의 연봉을 보장할 것이며 중국 상하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루머이죠. 실제로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빅토르아는 러시아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한 이후 중국 대표팀에서 코치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받은 연봉만으로 무려 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합니다. 코치직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선수가 받는 돈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게다가 안세영 선수가 그저 널리고 널린 배드민턴 선수도 아니고 축구로 따지자면 손흥민, 야구로 따지자면 오타니 같은 선수를 데려오는 것인데 안세영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하는 순간 개인 스폰서와 광고가 쏟아질 수밖에 없고 수십억은 물론이고 수백억도 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되는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에 한국 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정말로 돈이 좋아서 한국이 싫어서 중국이 좋아서 귀화를 선택하는 것이면 모르겠으나 국내 협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세계적인 스타를 잃을 처지에 놓였으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답답하고 어이없는 상황이 없겠죠. 앞으로도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종결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확실한 것은 안세영 선수가 귀화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안현수와 임효준보다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